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은 9억 원대에 이른다고.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제 처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니 윤 후보의 해명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신한증권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하다고. 그렇죠. 그거 공개하죠. 윤 후보 쪽은 신한증권 계좌 말고 나머지 5개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은 숨겨왔던 겁니다.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저렇게 하는 거야. 나 결혼하기 전에 일을 갖다가. 김만배 씨가 조 씨에게 오늘은 조사받으러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이과장이었습니다. 검찰의 미흡한 수사 탓에 이 같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투표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실들이 대선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이제서야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석연치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주가 조작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새로 드러난 사실들은 이렇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검찰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 등을 근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간 중에 김건희 씨 계좌가 모두 6개 사용됐습니다. 윤 후보 쪽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신한증권 외에 대신증권, DB증권, DS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증권 이렇게 5개가 더 있는 것입니다. 6개 증권 계좌를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입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렇게 여러 계좌를 가지고 한 종목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합니다. 뭔가 숨기기 위해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윤 후보 쪽이 지난해 10월 김 씨의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한 것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아무개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선수로 구속 기소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 쪽은 신한증권 계좌 말고 나머지 5개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은 숨겨왔던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건희 씨는 새로 드러난 5개의 계좌 중 2개를 또 다른 주가 조작 선수인 투자자문사 대표 이아무개 씨에게 맡겨 거래를 해왔다고 합니다. 김 씨는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2개의 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씨 명의 계좌로 통정매매 106건, 고가매수 113건, 물량소진 45건, 허수매수 16건, 종가관여 4건 등 284차례 시세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용어들이라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종목, 물량,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고가 매수는 고의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말하고, 허수 매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매매 의사도 없이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가 관여는 장 마감 직전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고, 물량 소진은 매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 주문을 해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 시세 조정을 위한 작전으로 직접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돕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윤 후보 쪽이 지난해 결백의 증거라며 공개했던 신환증권 계좌도 그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보니 오히려 주가 조작을 벌인 증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가 이 계좌 매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가 매수와 정가 관리 등을 통한 시세 조종의 흔적이 짙었고 통정 매매 의심 정황도 있었습니다. 비영리 독립매체 뉴스타파는 통정 매매의 상대 계좌 소유주 한 명이 김건희 씨의 모친이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모녀간 거래까지 했다니 주가 조작 사실을 모른 채 계좌를 맡겼을 뿐이란 해명을 믿기 어려워지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일어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은 9억 원대에 이른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쏟아지는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선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투자자문사 대표 이아무개 씨에게 2개의 계좌를 맡겨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중 한 개인 미래에셋 계좌는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고 직접 거래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차 확인했지만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도 의혹이 일고 있는 전체 계좌 중 한 개에 대해서만 해명을 한 건데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렇게 찔끔 해명을 할 게 아니라 떳떳하다면 주식 계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애초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자가 며칠에 불과합니다.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백 원,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손해액도 4천만 원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후보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1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하자 윤 후보는 윤 후보님, 전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아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해만 보고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던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니 윤 후보의 해명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주가 조작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기면서 거액의 이득을 챙기는 중범죄라는 점,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오랜 기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덮여왔다는 점,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가 줄곧 부인함으로써 정직성 판단의 기준이 됐다는 점,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이번 주가 조작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새해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하며 또 이 주가 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수상한 거래 정황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검찰과 검찰의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는데 석연찮게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야 언론의 의혹 보도와 고발이 이루어져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동안에는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 윤 후보가 총장 사퇴 뒤 몇 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오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권오수 회장까지 일사천리로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자명한 주가 조작 사건이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덮였을까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가 조작 가담자들을 대거 구속 기소하고 김건희 씨가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검찰은 김 씨를 소환 조사조차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는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인데 5개 이상의 계좌가 동원된 사람은 김 씨를 포함해 5명 뿐이고 매수 액수는 김 씨가 4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김 씨는 또 주가 조작의 핵심 관련자인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기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게다가 도이치모터스는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협찬을 해오는 등 권 회장과 김건희 씨는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주가 조작 시기와 맞물리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씨가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을 다녔는데 이때 자신을 현직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한 자료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김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모른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건희 씨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점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씨가 기소되지도 않았고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공소장 본문에 김건희 씨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 네. 팩트입니다. 이건 저희도, 사실이고. 예,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다만 범죄 일람표에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사람이 왜 공소장에는 나오지 않는지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오히려 것이지. 그것이 더 네. 궁금하다. 그러니까 십몇 년 전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나 결혼하기 전에 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10년 넘게 이 사건이 묻혀왔던 것도 석연치 않은데 우여곡절 끝에 수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도 유독 김건희 씨만 계속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고도 주가 조작 엄단을 말할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검찰 수사가 이런 식이라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장동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개발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거론되는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내용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를 맡았던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1천억 원대의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때 무혐의 처분된 대출 브로커 조아무개 씨의 변호인은 윤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조 씨에게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김만배 씨였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잉태된 단계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대검찰청 옆 대법원 주차장에서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만배 씨가 조 씨에게 오늘은 조사받으러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조 씨는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번째 조사와 달리 잘해주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 또는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됩니다. 브로커 조 씨는 이후 재수사를 받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지금의 수사도 봐주기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얼마나 더 지속돼야 하는지 탄식이 나옵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야권은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며 공세를 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그분이라고 지칭된 인물은 조재현 대법관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만들어서 조 대법관에게 빌라를 사주겠다거나 자신의 집을 조 대법관의 자녀에게 제공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조 대법관은 23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녹취록에 이런 발언이 있으면 검찰은 진작에 철저히 조사해 사실 여부를 가렸어야 합니다. 그분 논란이 벌어져도 방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언론 보도로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조사를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들인 것도 검찰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연일 뿐이라는 해명을 믿을 만큼 검찰이 순진한 게 아니라면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윤 후보는 알고 있었는지 의문점을 규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특정 주택 매입에 대해 논의하며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겠다 누나한테 등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윤 후보 부친 집에 관한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특별한 이유를 갖고 매우 계획적으로 무리한 방식을 동원해 집을 사준 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의 미흡한 수사 탓에 이 같은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투표일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삼스럽지는 않은 일입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BBK 주가 조작 연루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가 이후 사실로 드러나 망신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정치권 눈치를 보며 줄타기하는 차원을 넘어 제 식구 감싸기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과 한 배를 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검찰의 존립마저 부정당할 만큼 심각한 사태입니다. 검찰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